네, 안녕하십니까. 수원특례시의회 정책포럼의 좌장을 맡은 수원특례시의회 의회 운영위원장 강영우 의원입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셔서 수원특례시의회 정책포럼에 참석해 주신 의원님들과 토론자님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수원특례시의회 출범에 따른 지방의회 역할에 대하여 발표해 주신 금창호 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수원특례시는 인구 122만의 대도시로 성장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1월 13일부로 특례시라는 행정명칭을 부여받았습니다. 광역적 행정, 의정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신설된 특례시의회 제도 조기 정착과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는 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중요해졌으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의회 조직 확대 및 예산, 인사 등의 다양한 변화의 모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책 포럼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부족한 제가 좌장으로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토론자분들과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부탁을 말씀해 드리면서 그럼 지금부터 오늘 발제를 맡아주신 금창호 박사님 발표 내용을 토대로 수원특례시의 출범, 왜 의회와 집행기관의 잣대는 다른가에 대한 토론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발표 순서는 수원특례시의회 홍종철 의원님, 서울시립대 책임교수 박노수 박사님, 행정안전부 최시복 과장님,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님, K부동산뉴스 김교민 대표님 순으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발표가 끝나면 다른 생각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수원특례시의 미래를 위하여 여러분들의 발전적인 의견 개진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홍종철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홍종철 의원입니다. 예, 먼저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토론의 기회를 주신 김기정 의장님과 강영우 위원장님을 포함한 수원시 의회 의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수원시 12대 의원입니다. 예, 또한 수원특례시 초대 의원으로서 이렇게 토론의 자리를 연다는 것 자체가 너무 뜻깊은 행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앞서서 금창호 박사님께서 발제 많이 해주셨고 잘 들었는데요. 대부분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광역시와 기초단체자치 의회의 역할은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요. 특례시 사무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거의 특례시 위주로 좀 설명을 많이 해주셔서 저는 특례시 의회에 대한 역할을 좀 많이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례시 같은 경우에는 특례 사무 법제화 이런 문제들도 있고 특례시에 대한 재정 권한 확보 이런 중요한 문제들이 시 차원에서 있을 거고요.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특례시 의회로서의 역할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례 지위를 아직 얻지 못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2021년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되면서 의회 인사권 독립, 그다음에 의정지원관 그리고 정례 의안 발의 등 운영 방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면 개정되어서 의회 자치에 대한 것들은 많이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도 아까 똑같이 말씀하셨듯이 특례시, 시, 군구 이렇게 4개 단위로 좀 분류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일반 시군구로 분리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냐면 저희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의정지원관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역대 의회에서 지방의원별 유급보좌관 제도를 도입해달라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고요. 그 요구에 의해서 지방의회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요것 같은 경우에 광역과 기초가 똑같이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지원관들의 급의 차이가 있습니다. 광역자치단체는 지금 현재 6급 상당의 지원관들이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기초자치단체는 7급이 되어 있습니다. 네,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100만이 넘었고요. 125만의 의원 정수가 37명입니다. 그리고 광역자치단체인 대전광역시는 145만의 의원 정수 22명. 저희보다 15명이나 의원이 적고요.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도 143만에 23명, 울산은 112만에 22명, 의원이 22명입니다. 이렇게 의원 수가 좀 차이도 있고 인원수는 조금 비슷비슷한데 광역과 기초에 그 지원 간의 급의 차이가 있다 보니 저희 수원시에서 열심히 하시던 분이 인근의 경기도에서 결혼이 생기면 바로 가시려고 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현재는 수원시에서는 이미 한 10분 정도의 지원관들이 뽑아서 운영하고 있지만 경기도에서는 총 78명의 정원이 있지만 한 분도 아직 뽑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지원관들 제도를 운영하면서 의원들이 그 조례나 입법, 예산 활동에 대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연속성이 좀 떨어지고 또 전문성도 약간 6급 직원과 7급 직원에 지원하는 분들의 차이가 좀 있어서 전문성이 조금 떨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어서 이 지방자치법 개정에서도 특례시에 좀 걸맞는 저희도 6급 지원관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특례시 의장님들과 특례시 전체 시군구 시장님들도 같이 협치 차원에서 행안부나 국회에 좀 그러니까 요청을 좀 해주셨으면 하고요. 사실 지금 4개의 특례시가 있습니다. 여기에 국회의원 분들이 약 20분 정도 계세요. 수원시도 5분, 그다음에 창원, 고양 이런 데는 한 4분 정도씩 해서 거의 20분 정도가 계시는데 전체 300명 중에 20명이면 거의 10%에 육박하는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이분들이 좀 나서 주셔서 이런 것들이 개정을 한다면 진짜 시민들을 위한 의회가 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시의원들의 전문성이 좀 올라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또 이거와 발맞춰서 2023년도 2월 21일 날에는 박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책지원관을 2명당 1명에서 1명당 1명으로 바꾸는 조례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그 특례시와 시군구의 차이를 두지 않아서 똑같이 6급, 7급은 유지가 됐는데요. 이런 부분에서도 우선 지원관 정수가 좀 늘어날 수 있으면 좀 더 나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똑같은 날 똑같이 박용진 의원께서 어떤 거를 발의하셨냐면요. 정치자금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셨어요. 이것도 특례시 차원은 아니지만 전체 의원들, 기초의원들도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30대부터 선거에 나와서 정치활동을 했고 지금 수원시의회 최연소 의원이 29세입니다. 그리고 30대 의원들이 한 7명 정도 있고요. 정치 연령들이 상당히 낮아졌어요. 그 낮아졌다는 거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지만 젊은 사람들이 정치에 전면적으로 뛰어들면서 좀 새로운 생각이라든가 요즘 트렌드에 맞는 법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정치 하시는 분들을 대부분 보면 의회에서 받는 의정활동비가 전체 수익인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일부 시민분들은 이게 많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저희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의원들 입장에서 그리고 저같이 사업을 하다가 의원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큰 돈이고 시민들이 주시는 세금이긴 하지만 이 금액을 받고 과연 내가 생계가 유지가 될지에 대한 의문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청년의 정치 참여가 좀 가능하게끔 한다면
국회의원처럼 그 정치 자금을 좀 받고 그 정치 자금을 합법적으로 쓰게 되면 또 불법적인 일들이 발생하지 않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작년 11월 달에 헌법재판소에서 국회의원만 정치 자금을 받는 것이 위헌이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이미. 그래서 내년 6월까지 지방의원들도 경기도의원, 광역시의원, 그다음에 수원시의원 포함해서 기초의원들까지 모두 후원금을 받을 수 있게끔 법이 지금 바뀌는 추세고요. 요렇게 해서 후원금 제도가 좀 바뀐다면 지방의원들이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좀 더 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 지역 주민들한테 10만 원 정도의 후원금을 받으면서 활동을 하다 보면 또 그만큼 훨씬 더 책임감이 크고 또 불법적인 돈을 안 쫓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은 좀 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기초의회 사무국 직원이 현재 저희 같은 경우에는 총 60분 정도가 계세요. 근데 이 60분 정도의 의원분들이 대부분 보면 너무 업무가 과중하신 경우가 많거든요. 광역 같은 경우에 저희의 비율보다 거의 2배 정도 이상의 사무국 직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 그 사무국 직원들이 입법 활동이라든가 민원사항에 대해서 같이 취합하고 논의하는 역할을 많이 해주시는데 그런 부분들도 너무 특례시로서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직제에 대해서 다른 토론자분들께서 자료 제출하셔가지고 제가 좀 봤는데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저희 기초의회라고 아예 딱 규정 지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 사무국에 있는 국장님, 의정담당관님 이런 직책을 보면 다른 시군구 한 10만도 안 되는 시군구의 직제랑 거의 똑같이 운영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평이나 이런 데들은 거의 10만 조금 넘는 지역도 저희 의회랑 똑같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부분이 좀 특례시로서의 좀 권한이 부여돼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회는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고 자치법규를 재개정하는 등 지방자치를 담당한 한 축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방의회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방의회의 권한과 조직은 부족한 상태입니다. 특히 특례시가 성공적인 자치분권 모델로 자림하기 위해서는 인구와 규모에 맞는 특례시와 조직, 체계를 마련하여 시민 기대에 부응하고 강화된 권한에 걸맞는 책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회와 중앙정부, 경기도 차원의 지원 및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 특례시의회의 향후 과제와 역할 모색에 관하여 발표해 주신 홍정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시립대 의정정책고위과정 책임교수이신 박노수 박사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박노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수 치시면 제대로. 네, 오늘 이렇게 규모 있고 규모가 크고 또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오셔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진정으로 지방의회를 이해하고 또 이렇게 후원해주는 이런 자리가 됐었으면 하는 제가 기대가 많이 이제 커졌습니다. 오늘 와서 보고요. 사실 지방의회 하면 일반적으로 언론에 나와서 이렇게 주로 가끔씩 비춰지는 기사들이 좋지 않은 이렇게 꼬집는 기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지방의회, 전국의 지방의회 기초로 따지면 226개가 되는데요. 광역 17기, 243개가 대체적으로 전부 다 옳지 않는 일만 하고 있다든가, 내지는 제대로 일을 하지 않고 있다든가, 이런 생각들을 하는 수가 많이 있어요. 사실상 저는 지방의회에서 특히 서울시의회에서 한 30년 이상을 근무해 왔습니다. 주민들을 모셔다 놓고, 서울 시민들을 모셔다 놓고 보면은, 의회가 이런 일도 합니까? 이런 이렇게 깜짝깜짝 놀라는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사실상 지방의회가 자치단체의 가장 기초적인 협의체로서 내지는 대의기관으로서 주민들의 가려운 곳을 꼭 긁어주는
아주 가까운 우리의 그 이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지방의회 많은 후원 내지는 많은 성원 이런 것들이 전체 필요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모두에 좀 드리면서 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발제자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는 일단은 특례시가 여러 가지로 뭐 이렇게 명칭은 부여됐었는데 그만큼에 대한 다른 권한들이 가져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특히 특례시라는 게 지금 우리 지방자치법에서 앞에서도 쭉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광역자치단체와 관련돼서 쭉 나와 있고 기초자치단체는 나와 있습니다. 근데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 현재까지는 속하죠. 이 부분이 특별히 개선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 단계로 나누어진 무슨 3계층을 만들자는 것보다도 어떻든 간에 그런 구조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 가장 필요할 것이다. 두 번째, 특례시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시민들에게 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사실상 재정적인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발제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위 권한을 확보할 수 있는 수원 개정, 즉 균특회계의 수원 개정을 만들어 놓는 것이 가장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어떤 특례시로서의 지위를 느낄 수 있는 이런 이제 기재가 될 것 같다라는 것에 대해서 발제자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먼저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특례시 관련된 특별법 제정이 선행되고 이어서 가령 이제 균특회계상에서 수원 개정이 들어갈 수 있도록 특별법에 맞춰두는 같이 이렇게 응대하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진 게 특례시 자체가 그나마 그 특례시로서의 위치를 내지는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권한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까지는 아직 먼 것 같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초자치단체일 뿐이고 인구가 좀 많을 뿐이고 이런 수준에서 별반 달라진 게 없단 말이죠. 그런 과정에서 사실상 특례 업무가 아까 발제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40개 중에서 한 최소한 13개 정도는 이제 더 들어와 있는데 이만큼에 대해서 의회 입장에서 본다면 시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무가 더 늘어나는 것이죠.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그만큼에 대한 어떤 보완, 지원 내지는 정책적인 어떤 권한을 부여해주는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될 텐데요. 사실상 앞에 토론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문제에서 아직도 지방의회가 갈 길은 너무너무 멀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말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디테일을 쭉 몇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이후에 조금 더 부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더 드리고자 합니다. 모두에 제가 잊어버리기 전에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그 정치자금법 6조가 이제 위헌 판결이 났었죠. 그래가지고 내년도 5월 31일까지 이전에 개정하지 않으면 그 지금 정치자금법 6조에 지방의회에 해당되는 후원금 제도가 이제 그 법률로서 효력을 정지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이런 일들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기대하지 않고요. 또 요 며칠 사이에 지방의회에서 청문회하고 교섭단체 이런 걸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정당적인 교섭단체가 할 수 있도록 법이 통과됐습니다. 또한 청문회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문회가 아니면 지금 수원시에서도 일부 청문회를 하고 있는지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만은 이제 부단체장, 정무직 부단체장이라든가 내지는 출자 출연기관 공기업 등에서도 청문회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교섭단체가 내부적으로 아까 두 교섭단체 대표님들을 소개해야 되는데 이제 법제화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앞으로 이제 공포가 되면은 그 다음에 6개월 이후에 시행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점도 이제 조금 개선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게 특례시하고 특별하게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지방자치단체 전체, 지방의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다. 이렇게 돼서 한번 제가 잊어버리지 않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책을 보시면서 조금 몇 가지 설명을 좀 길게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아까 앞에 토론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4쪽에 보시면은 수원특례시 의원수가 37명이고요. 공무원 수가 3,700여 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그 규칙상에 보면은 의회 공무원 수가 56명이에요. 그런데 수원시가 갖고 있는 자치법규의 수가 800개가 훨씬 넘습니다. 그 중에 주로 의회에서 다루고 있는 조례수가 589개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매년 지방의회 의원들이 개정해야 되고 또 새로운 조례를 만들어내야 되고 필요 없는 조례는 또 폐지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이런 일들을 의원 37분이 다 해내시는 데는 정말 역부족에 해당된다.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지원 세력이 있으면 될 거 아니야. 국회처럼 보장이 있으면 될 거 아니야. 보장은 아까 잠깐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말씀하셨는데 정책지원 전문 인력이 지금 수원에 10명 정도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정책지원 전문 인력은 사실상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도록 만들어진 법령 체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문위원 하면은 상임위원회를 지원하는 거고요.
그 정책 지원관은 이제 의원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거죠.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근데 10명이 37분의 의원들을 모신다는 게, 지원한다는 게 가능할까요? 잘못되어 있는 거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뭐 박모 의원께서, 국회의원께서 이제 발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들이 조속히 해결되지 않으면은 정말 이게 허울 좋은 지방의회 이걸 뿐이다 이런 얘기죠. 뿐만 아니라 이렇습니다. 제가 있으면서, 현직에 있으면서 이거 정책 지원관 이름 되기 전에 제가 아주 각종 편법을 써서 다 한번 운영해 봤어요. 의원 2분당 1명의 지원 인력이라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이고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거 있으나만 하는 겁니다. 또 기초에 가보시면 수원은 그래도 큰 의회입니다만은 작은 의회들에 가보면은 정책 지원관의 도움을 작년 반년 동안 한 번도 받지 않은 사람이 아주 대다수입니다. 정책 지원관이라는 제도가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 나에게 직접적으로 의정활동 지원을 받는 것은 거의 없다. 괜히 그런 거 없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제 지방원도 계세요. 물론 작은 규모의 의회이기도 합니다만은 작은 의회의 규모이기 때문에 정책 지원관이 2명이나 1명 정도 뽑아놓고 따로 사무실을 주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 효용이 어디에 있는 거냐 이렇게 이제 의심할 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밀착해서 국회의원의 보좌관 그들처럼 되지는 아니하지만 현재 실질적으로 나의 활동을, 의원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정말 필요한 것이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대전, 울산 내진 광주광역시에 대한 사례를 많이 들었는데 사실 비슷합니다. 인구수의 규모에 비하면 거의 비슷하고 특히 특별하지만은 그 제주특별자치도라든가 내지는 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같은 경우는 여기보다는 이제 규모가 안 되게 좀 약간 방향은 다릅니다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제가 봐서는 특례시라고 하는 수원시가 광역에 준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법적인 특별법을 만들어서 광역에 준하는 수준이 아닐지 몰라도 적어도 저는 광역의 수준에 준하는 대우는 해줘야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24쪽 밑에 보시면은 실질적으로 37명의 의원들 1년 동안 감당해내야 될 예산의 적용, 1,000억 원이 넘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들을 감시 감독을 1년 동안 해야 되는 숫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타 다른 광역,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몇 개 의회로 따지고 본다면 거의 비슷한 수준에 있습니다. 특히 거의 광역이나 똑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5쪽에 보면 표가 쭉 나와 있는데, 여기 이 표는 뭐냐면은 지금 수원시가 갖고 있는 그 기관별 직렬별 정원표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 건데요.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이런 표를 가지고 각각의 공무원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까 앞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기준인건비제 적용해야 된다, 조직권 따로 줘야 된다 이런 일들이 지금 인 수준에서도 할 수는 있습니다. 어떤 구조냐면은 수원시장님에게 수원시와 재평기관과 잘 말씀을 드려서 의회에 지금 정원표를 늘리면 되는 건데 그게 쉽지 않죠. 그게 쉽지 않습니다. 또한 직급의 수준으로 보면은 지금 사무국장이 정확하게 조사해 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법률상 보면은 상급 내지 4급으로 사무국장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특례시가 돼서요. 그리고 난 다음에 상급이라면 그 다음에 있는 직급이 5급입니다. 5급. 그럼 4급 직원이 비어 있어요. 인사권 독립돼서 스스로 인사권을 행사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가령 통솔범위의 원리라든가 내지는 조직 계층의 원리 등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금방 문제될 겁니다. 나중에 사무관들 25명이 사무관 5명이 그 다음에 서기관으로 승진하는데 가장 큰 문제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양태가 나오느냐? 집행기관하고 서로 파견 근무를 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파견 근무를 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과거에 인사권 독립하기 전에 집행기관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의회에서 활동을 하게 되면 의회에 있는 정보 다 새나가고 또 집행기관장 말 듣고 뭐 정보 주고 간첩짓거리하고 뭐 이런 이야기 다 있었었는데 그런 경우는 아무 틀림이 없어요. 사실 이러다 보면.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냐? 의회 인원을 대폭 늘려야 되고 그 4급부터 시작한다, 5급, 3급부터 시작한다면 그만큼의 쭉 그 계층제의 원리가 수행될 수 있도록 만들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수원특례시에서 가장 큰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각 기초의회가 대부분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규모의 의원님들 숫자가 작은 곳에 보면은 가령 5급 사무국장이 있게 되는데요. 거기에 전문위원하고 사무국장하고 직급이 갖게 되는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죠. 이렇게 되다 보면 여타 어려운 점이 많이 발생하게 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26쪽의 표를 보시면 이건 무슨 표냐면요.
법령에서 조례로 반드시 정하도록 하는 필수 조례의 숫자입니다. 지금 경기도 것을 제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따와가지고 보는데 수원특례시 291개죠. 수원특례시.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경기도에 있는 용인이나 고양시가 거의 비슷비슷한 그 필수 조례 숫자를 갖고 있습니다. 경기 본청을 보시면 중간 밑에쯤 보시면 경기 본청이 있는데 310개입니다. 그러니까 광역자치단체인 자치단체 필수조례 수가 310개이고 기초자치단체인 수원특례시가 290개면 별 차이가 없다는 거죠. 가령 제가 이게 주장하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실질적으로 법령에서 조례로 정해서 운용하도록 하는 이런 사무의 숫자가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죠. 광역이나. 그 다음에 특례시 숫자가 거의 290개 수준으로. 나머지 다른 숫자 보면 280개, 70개 쭉 내려와 있어요. 실질적으로 광역이나 다름없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다는 얘기가 있고요. 27쪽의 조직권 잠깐 보시면은 맨 위에 있는 표는 인구 200만 미만의 광역시에서 실구의 숫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10개에서 12개입니다. 근데 우리 수원에는 몇 개까지 가고 있을까요? 수원특례시 9개까지인가 돼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런 차이점이 있는 게 실질적으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직급상의 문제도 있다 이런 얘기죠. 직급상의 문제도. 그 다음에 28쪽에 보시면은 네, 여기 이제 인구 120만, 맨 위에 표를 보시면 120만 이상의 인구를 가진 시기나 7개 이상 9개까지 이제 두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직급의 차이가 또 많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의외로 들어가 보실까요? 의외로 가서 보시면은 저기 29쪽에 오른쪽 시도라고 써진 그 표를 보시면은 40명이야. 아까 앞에서 말씀하시기는 대전 내지는 울산 그다음에 광주가 20여 명의 의원님 숫자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37명이라고 수원특례 얘기 되어 있는데 광역 같은 경우에 40명 이하의 의원을 갖고 있는 의회는 전문위원 직급 보십시오. 4급이 7명, 5급이 2명입니다. 우리 수원특례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4급 있지도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게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죠. 이런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30쪽에 보시면 신구자치구에 40명이야. 우리 37명이니까 수원특례시가 그러면 전문위원 5급 4명, 6급 2명 이렇게 갖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조로 가는 게 사실상 어떤 지역 주민에 대해서 바람직한 내지는 질 높은 의정 서비스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구조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거의. 그러니까 의회에 왜 있냐는 말이 또 나오죠. 이런 구조를 만들어주지 아니하고 이런 지원책을 만들어주지 아니하고 의회가 잘 서기를 기대하는 것 뿐만 아니라 앞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비용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 이야기 제가 좀 드릴 텐데 이런 구조로 가서는 좀 어렵다. 특례시가 자치단체의 지휘 권한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있는 구조에서도 일을 열심히 할 수 있게끔 잘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구조가 정말 필요하다. 이렇게 됐습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 최 과장님한테 엄청 당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구조로 가는 게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이제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우리 이제 뭡니까? 그 밑에 우리 의회 사무국의 그림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가져온 건데요. 사무국의 의정 담당관만 가 있습니다. 담당관이라는 단어가 별로 저는 사실 마음에 안 들어요. 담당관이 우리 법에 근거한다면은 보좌기구입니다. 그 밑에 관을 둘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구조가 좀 불편한 일이 좀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음은 행정안전부 선거의회 자치법국과장이신 최시복 과장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보면 우리가 그동안에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기관 대립형이라고 해서 집행부와 단체장과 의회 두 가지 서로의 견제와 감시 균형을 통해서 지방자치를 이렇게 이끌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역할도 실제적으로 하고 성과도 하고 저희들 지방자치단체가 많이 발전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약간 의회보다는 자치단체장 쪽에 많은 힘이 실려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의회의 역할에 대해서 시민들이랄지 주민들께서 크게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도 많이 발생이 됐고 그래서 아마 우리 수원특례시에서 이런 정책 포럼을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라는 그런 정책 포럼도 준비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적절하게 잘 준비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사실은 이렇게 보면서 저희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앞에서 우리 박노수 교수님께서 너무 많은 좋은 말씀 많이 주셔가지고 저는 간략하게 조금 정리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일 말씀 중에 제일 좀 다가왔던 게
지방의회가 사실상 주민에 가까운 곳에서 주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준 역할을 많이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지방에서 근무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꼈고, 실제 의원님들께서 현장에서 최일선에서 주민들과 소통하고 교감해 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을 에도 불구하고 그걸 해결해 나가려고 많이 노력하신다는 것들 저는 절실하게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 특히 수원 특례시 같은 경우는 광역이나 다름없는데 사실상 보면 말만 특례시지 사실상 기능이랄지 사무랄지 이런 걸 보면 크게 차이가 없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어떤 현장에서 느끼는 그런 어떤 불만족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을 잘할 수 있는 구조를 먼저 만들어줘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사실 뭐 자세하게 들어가다 보면 정책 지원관 제도랄지 여러 가지 의정비의 문제랄지 후원회란 문제랄지 기구 정원에 대한 문제랄지 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쭉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지금 현행법 체계 내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말씀 주신 부분들이 현행법 체계에서는 거의 손보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입니다. 사실은 지금 현장에서 가지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나 어려움들이 있지만 현행 법 체계상 지방자치법이랄지 분권특별법이랄지 이런 거에 따라서 보면 진짜로 실제로 지금 우리 특례시로서 역할을 더 광역단체단체 정도에 준하는 역할들을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상으로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 행안부 측에서도 좀 고민을 하고 좀 신중하게 여러 가지 다양하게 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또 하나 진짜 아까 좀 말씀을 주셨지만 우리 홍종철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우리 특례시의 각종 국회의원님들이 좀 힘을 합쳐서 가지고 좀 뭔가 법 개정이랄지 여러 이렇게 힘을 좀 우리 시민들과 의원님들의 힘을 모아서 좀 법 개정이나 이런 부분들도 한번 강하게 좀 밀고 나가는 부분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해봤습니다. 뭐 자세하게 말씀드리다 보면 정책지원관 제도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정책지원관 제도는 지금 광역화 기초가 6, 7급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충분히 특례시에 대한 어떤 또 다른 고려점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많이 말씀 주신 것에도 공감이 됐고 그런데 지금 법상으로는 지금 임기제 지방 공무원이 돼 있어서 지방 공무원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상 그 보좌관 역할은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법적으로 개정되지 않으면 현행 법 체계 내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이다. 이런 말씀을 되게 안타깝게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도 우리 그 홍종철 의원님께서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진짜로 의회에 진출해서 뭔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나 이런 걸 가지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시민들의 어떤 복지 증진을 위해서 같이 뭔가 고민하고 할 부분들이 열심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의정비를 가지고 진짜 이걸 전적으로 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말씀 주셨는데 지금 사실은 겸임을 일단 허용을 하고 있는 이런 체제 하에서 지금 전임을 하거나 전임 제한을 크게 늘리거나 겸임 제한을 크게 늘리거나 하는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이 있지 않고서 의정비만 늘린다는 게 사실상 저희들이 제가 아까 여기 오기 전에도 지금 카톡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데 KBS에서도 의정비 인상에 대해서 또 부정적인 보도를 하겠다고 지금 취재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국민적인 공감대랄지 언론에서의 약간 어떤 받아들이는 분위기 정도가 같이 좀 병행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지방의회에서 가지고 계시는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같이 해결해 나갈 때 국민적인 공감대랄지 언론의 어떤 긍정적인 분위기랄지 이런 부분들이 없으면 굉장히 많은 그 장애에 부딪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박노수 교수님께서 많은 부분들 주셨는데 사무처의 직급 기구 정원 조정의 문제랄지 뭐 여러 가지 말씀 주셨는데 사실은 이게 다 기구 정원 규정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그래서 저희 행안부에서도 저희 과에서 담당하는 업무는 아니지만 그 저희 국에서 담당하는 업무인데 그쪽
국에서 저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의 다양성을 좀 인정해 줄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뭐 좀 우리 공무원이나 우리 의원님들은 아시겠지만 기구 정원 규정을 보면 별표로 해가지고 다 정원을 다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저희들이 봐도 공무원인 저희가 봐도 좀 파악하기 쉽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많이 해놔서 이런 부분들 좀 간소하게 정리를 하고 어느 정도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을 기구정원 규정에 담고 나머지 부분들은 지자체 조례로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지금 현재 검토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법이 입법되는 과정에서 보면 굉장히 많은 이해관계자랄지 여러 가지 힘나는 과정을 거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저는 제가 담당 과장으로서 지방의회법을 꼭 제정을 해서 통과를 시켜서 우리 지방의회 의원님들이랄지 이렇게 지방의회에서 지방에서 지역에서 지역의 발전과 주민들 시민들의 어떤 복지를 위해서 하실 역할들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일을 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줄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진짜 좀 역할을 꼭 하고 싶고 그런 부분에서 혹시라도 나중에 우리 수원 특례시에서도 우리 의장님 비롯해서 의원님들 다들 좀 같이 힘을 합쳐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희가 최시복 과장님이 이렇게 모시게 된 것은 지금 현장에 목소리를 직접 전달해드리고자 이렇게 어렵게 모셨습니다. 솔직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우리 최시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원 특례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현수 의원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원 특례시의원 박현수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우리 김기정 의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또 우리 함께해 주시는 우리 의원님들, 또 우리 수원 시민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고, 또 우리 발제해 주신 박사님, 또 같이 토론해 주신 토론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토론자분께서 뭐 좋은 말씀, 또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역할들, 또 개선해야 될 부분들에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는 4가지로 딱 정리를 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앞에 발제하신 박사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사실 2022년 1월 13일 날 특례시라는 행정적인 명칭은 부여를 받았지만 지방자치법이라든지 또 이런 어떤 제도적인 거에 특례시라고 하는 명칭 자체가 없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사실 행정적인 명칭에 불과한 것이지 어떤 지위를 받았다든지 하는 것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수원 시민분들께서도 잘 아셔야 되는데 특례시로 바뀌었으니까 엄청난 혜택이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아시고 또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 의원분들한테도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분명히 시민분들께서 힘을 실어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토론을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례시로 이양이 요구되는 사무 가운데서 자료조사를 해보니까 약 76%가 기존의 광역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한이 속해져 있습니다. 이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게 되면 저희 특례시 의회도 역시 이런 권한을 이양받기 위해서는 광역의회와 엄청난 갈등과 또 그로 인한 어떤 권한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또 오히려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서 이제 일부 주어진 뭐 인사권 독립이라든지 정책 지원관 확대 사실 일부 주어졌습니다. 권한들은. 하지만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어떤 명확한 제도가 마련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로 뭐 우리 토론자분들께서도 앞서 말씀하셨지만 첫째 예산 편성권이 의회에 부여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뭐 이 부분이 일부 진행이 되다가 감사원의 감사로 인해서 기관 경고라든지 또 관계 공무원의 징계 이런 사례로 인해서 사실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우리 아까 우리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현행 법률상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가 확실한 역할과 발전을 하려고 하게 되면 예산 편성권이 일부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의원들이 출마 시에 여기 시민들 다 아실 겁니다. 지역에 이런저런 공약들을 겁니다. 우리 시의원분들도. 근데 이 공약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구걸해야 됩니다. 집행부에. 좀 예산 편성해 주십시오. 예산 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예산 편성을 부탁을 하다 보면 행정 운영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주민들한테 다음에 선택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저 시의원은 공약을 걸어놓고 실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어떤 멍해를 안기 때문에
집행부가 적당한 선에서 협의를 하고 또 예산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의원들이 의원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해주려고 하게 되면 예산의 편성권을 일부 의회에 주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정책의 이반권도 역시 의회에 좀 부여돼야 되겠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앞에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의원들의 가장 큰 거는 지역 주민들을 대표하는 대변인의 역할입니다. 근데 가장 많은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지역구에서 또 가장 밀접하게 우리 시민들의 이야기를. 근데 이런 주민들의 의사를 듣고 반영을 하려고 해도 의회는 정책 이반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역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산의 편성권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야 되냐. 정책 이반을 하려고 하다 보면 또 역시 집행부에 부탁을 해야 됩니다. 또 그게 금방 이루어지느냐. 우리 시민분들께서는 의원들한테 얘기했으니까 금방 되겠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희 의원들한테 그런 권한이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들어주지 않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냥 정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들한테 이런 부분들을 정책 이반에 관한 권한이 주어져야지만이 여기 시민분들 다 아마 특히 우리 수원 특례 시민들은 아마 귀에 아마 딱지가 않도록 들으셨을 거예요. 주민자치. 근데 주민분들을 가장 대표하는 의원들한테 이런 정책 이반권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과연 어떻게 주민자치가 완성된다라고 얘기를 하는지 저는 좀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 이반의 권한이 주어져야지만이 의원들도 주민들을 대표하는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가 있고 또 역시 그런 것들이 시정의 정책으로 발전이 돼서 예산 편성도 가능할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지역 발전도 이바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공통된 지적들인데 20년째 동결되어 있는 의정활동비에 현실적인 인상이 필요하다. 행정안전부에서 20년 전에 정해놓은 의정활동비가 물가 인상률, 최저임금 상향 여러 가지 요소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동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의원들에 대한 활동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수원특례시 같은 경우는 아까 앞서 토론자들도 말씀하셨듯이 120만이 넘는 광역급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는 점점 늘어나게 되는데 이런 지방의원들에 대한 의정활동비는 동결되어 있다 보니까 2006년 이후에 지방의원들 월정수당은 조금씩 일부 공무원들 인상률에 맞춰서 일부 조금씩 인상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의정활동비는 동결되어 있죠. 그리고 지금의 월정수당도 역시 마찬가지로 겸직을 하지 않는 직업을 정치인은 가지고 있는 어떤 청년 정치인들 이런 분들한테는 그 역할을 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하다. 우리 앞에서 홍종철 의원도 말씀하셨듯이 우수한 인재들이 지방의원에 출마를 하고 또 선출돼서 그 역할을 하려고 하게 되면 사실 여기에 현실적으로 부딪힙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지방에 진출을 했다가도 금방 포기를 한다든지 또 다른 어떤 큰 정치의 세계로의 꿈을 접는다든지 하는 현상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현행 법상 불가능하다고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불가능할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인상돼야 된다. 물가 변동률 매년 변동되고 있고 최저임금 약 3년간 거의 40% 인상됐습니다. 근데 왜 의원들에 대한 의정활동비는 20년 동안 동결을 해야 되는지라고 하는 의문을 좀 가질 수밖에 없고요. 또 역시 우수한 청년 정치인들이라든지 지역 발전을 위한 인재들을 우리 지방의회에 진출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유급제 제도에 맞춰서 현실적인 의정활동비가 인상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번째는 정책지원관 제도인데 우리 박 교수님께서 1인 2 정책지원관을 말씀하셨는데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는 1인 1 정책지원관이라도 좀 확대를 해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마 여기 계신 의원분들은 다 느끼실 거고 아마 시민분들도 그런 말씀 많이 하실 거예요. 지역에 행사했을 때 시연이 안 보이면 이런 말씀 하세요. 야, 너 어디 갔는데 안 보여? 라고 많이 말씀들 하십니다. 근데 지방의원들 다 가고 싶습니다, 사실. 지역구 행사 100% 참석하고 싶죠. 왜? 가서 지역 주민들 뵙고 인사드리고 하면 당연히 좋기 때문에. 근데 지방의원들 같은 경우 회기, 본회의, 상임위 참석, 또 여러 가지 어떤 조례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안이할 수는 없습니다. 의회에서의 내부 활동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다면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지방의원들을 어떻게 봐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수원특례시의 12대 의원들은 정말 많이 공부하고 또 입법 활동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행사장에서 얼굴 비치는 거에 매몰되면 되지 않는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전혀 그런 행사라든지 지역구 행사에 참석을 안 할 수는 없겠죠. 그럼 이런 활동을 지방의원들이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내부에서 서포트할 수 있는 정책 지원관들이 1인 1 정책관은 있어야지만이 지방의원들이 자치법 입법 활동도 충분히 하지만 역시 지역구 활동에도 충실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래야지만이 질 좋은 서비스를 우리 시민들한테 돌려드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분들께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은데 너무 저희 시의원들 지역에 안 나타난다고 뭐라고 꾸짖만 주지 마시고요. 저희 지방의원들 이런 한계를 좀 안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아직 1인 1 정책 지원관이 아니라 아직 2인 1 정책 지원관들 아직 제도적으로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홍준표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수원특례시 같은 경우는 37명 의원인데 정책 지원관이 9분밖에 안 계세요. 그럼 사실 그분들이 저희 내부에서 어떤 입법 활동 지원해주기도 바쁘세요. 그러면 대부분 지방의원들이 직접 관련 자료 찾아봐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조례도 가이드라인 다 잡아야 되고 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개선되기 위해서는 1인 1 정책지원관 제도라도 좀 빠른 시일 내에 확대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김기정 의장님께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신데요. 우리 특례시로 지정된 4개 도시 수원, 고양, 용인, 창원시 특례시 협의회의회가 꾸준한 논의 또 이런 부분들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역지방단체장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권한들, 또 행정안전부가 가지고 있는 내용들, 또 국회 행안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들, 이런 것들을 좀 면밀히 분석을 해서 지속적으로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이 필요한 것인지라고 하는 제안도 하고 건의도 해서 특례시가 또 특례시의회가 무늬만 특례시의회가 아니라 정말 지위를 확보하고 우리 지방의원들이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전문적인 제도적 지원 방안이 꼭 구축돼야지만이 그 부분들을 가지고 저희 지방의원들도 전문성을 더 가질 수 있을 것이고 그런 전문성을 토대로 우리 시민들한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또 수원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특례시의회의 현실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콕콕 집어서 시민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발표해 주신 박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K부동산 뉴스 김경민 대표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번 수원 특례시의회 출범 왜 의회와 집행기관의 잣대는 다른가의 주제로 정책포럼 자리를 마련해 주신 수원 특례시의회 김기정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8장 지방자치편에는 제118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를 둔다와 제2항에는 지방의회 조직, 권한, 의원선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 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로 헌법상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지방자치법 제1조 목적에서와 같이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와 같이 지방자치법은 지방행정부를 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이 지방행정부 사무를 규정했듯이 지금까지 제시된 문제들을 포함해서 더욱 심도 있는 과정을 통해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자치시대가 더욱 정립되길 바랍니다. 이건 앞서 우리 최시복 과장님께서도 지방의회법 제정을 추진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꼭 이루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좀 띄우시고 발언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에서 같이 단기 과제로는 의정활동비 개선과 특례시의 사무국 조직 및 정원 등 직제 개선이 시급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조력자 역할인 1인 1보좌관 제도에 대한 채용 및 운영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서 정한 바대로 지방의회의 조직 및 권한 등을 담은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수원특례시의회의 위상 제고와 역량 강화 방안에 대해서 발표해 주신 김교민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5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곳으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